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윤석열 때 2024년 당시 이창수 지검장 이거 무혐의 줬잖아요. 이게 검찰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왜 몰각하고 못 봅니까? 안 보고 싶었으니까요. 피의자 무혐의를 주면서 그 몇 시간 브리핑을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당시 황제 수사다.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맞아요. 될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이폰 17 신용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비번 풀고 과거에 있었던 휴대폰까지 다 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이폰 17 신용만 주신다면 감찰관님 폰이 아이폰 17 줄만한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몇 개 얘기하지 않나? 범죄를 안 저지르니까.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뭐 새 사진도 많고 그런데 2심에서 똑같이 다뤘어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그리고 그 통일교 가방. 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졌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도이치모터스가 맞습니다. 무죄 나왔는데 유죄로 나왔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던 것 같아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보통 했죠. 이런 표현 쓸 때는 1심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1심 야단치는 것도 있고 네. 항소심 판결은 바로 대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등법원 판사들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는 이 판결에 대한 설득력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에 대한 설득력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내 판결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해요. 아, 그러네요. 예, 파기환송 깨지면 안 돼요. 예, 파기환송 깨지면 안 되고 음. 대법관들이 직접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 판결이 정교함이나 이런 법리적인 정치함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써내려고 한 판결인 거 보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명태균은 무죄입니까 계속 그게 아니 처음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우리 재판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말만 좀 바꿨을 뿐이지 맞아요. 이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20억을 돈을 던졌다. 그렇죠. 근데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믿을 수 있는 회사야? 아니던데. 주식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어? 너 뭘 믿고 그렇게 했어? 그럼 엄청 돈에 애착을 보였던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조금만 손실이 돼도 막 따지고 들었던 부분까지 인용을 해요. 음.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내 돈이 혹시라도 까먹어질까 봐 손실을 최소화하는 약정이나 계약서에 내용을 넣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이 1인 매매를 할 때는 조건이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사고 파는 거였어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시세 조정이 계속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거예요. 1심에서 무죄로 이 선고를 할 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딜 이 거래와 관련해서 막 따지고 들고 항의하고 이랬던 거. 이 재판부가 정확히 전 짚어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기, 시세 조정하는 그 일당들이 나중에 돈을 갈라먹을 때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한가운데 김건희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무죄 방면 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선례가 돼서 맞겠습니까? 이게 바로 잡혔다는 점에선 전 대단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양형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최소한 방조도 아니다. 공동 정범이다. 그러면서 또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 씨, 전주 손모 씨와의 대비점을 얘기를 해요. 손모 씨 시세 조정하고 막 이상하게 판이 돌아가니까 이거 이의하고 따지고 들었는데 김건희 어떻게 했냐.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손모 씨, 이 사람은 오히려 손실을 받는다. 거의 건진 돈이 없어요. 김건희 얼마나 이득을 많이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방조가 아니다. 이거는 정범이다. 공동 정범이다. 기능적 행위에 이 나눔 실행이 있었다라고 못 박아줬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그때 보면 감찰관님 한번 설명하시면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그 약간 이제 그 기간 안에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하는 안에도 이게 쪼갰잖아요. 약간 한 번씩 행위별로. 세 개로 쪼갰었죠. 네, 쪼개가지고 1심에서는 앞단 2개를 공소시효로 날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가담한 것 같긴 한데 시효가 다 됐네? 약간 이거는 봐주려고 하면 뭐 어떤 유니버스든 약간 우리가 그걸 느꼈잖아요.
그게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본 거예요. 음. 1심에서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봐가지고 그 공소시효의 그 계산을 개개별의 행위가 끝나는 때로 잡은 거고, 항소심에서는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다음에 공범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재판 중이면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거든요. 그 점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1심의 논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두비오 프로레오. 형무 등급 춤을 입을 양.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심에서도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실관계를 전부 풀어놓으면서 그걸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했다며. 그게 형무 등급 춤을 입을 양이기 때문에.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야 라면서 상식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도둑놈들도 공범으로 물건 훔쳐놓고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야 임마 이게 뭐 너 혼자 다 가지면 돼 이러면은 그게 네가 물건을 갖다가 훔치지 말고 그 물건을 훔친 데에 대한 비난입니까?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그 1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약간 부정적인 언행을 던진 거를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속았다는 증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 차이징 법칙 위반. 그러니까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에서의 경험칙에 반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경험은 그 형무 등급 춤을 입을 양 이윤두비오 프로레오 그냥 법정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쵸. 그 정도로의 세상의 편협스러움을 보여줬다면 어쨌든 고등법원에서는 이 세 사람이 대등한 재판부에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논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유죄 판단을 원심을 번복하고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칙이 충분한 사람이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알선수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죄 하나 딱 나온 거, 그러니까 가방 계속 받은 거 있잖아요. 가방 2번 주고 뭐 그라프 목걸이 주고 했는데 이게 어처구니없는 논리 쓰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느꼈을 때는 아니 도이치도 무죄 나오는 마당에 가방은 왜 유죄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2심에 하나 걸어놓으라고 전부 무죄 주기 좀 빡세니까 판사도 의인성 판사도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건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죄 다 나왔거든요. 가방 받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감찰관님 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 1심 우인성 부장 판사였나요? 약간 발이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이 아닌 판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법리에 밝다는 평가가 있고 형사 재판에 대단한 이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칙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너무 거리감을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노컷뉴스 기사 제목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금품 1청탁만 유죄가 되는 겁니까? 라는 문제의식을 던진. 대단히 왜냐하면 기자는 그래도 상식에 기반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외면받거든요. 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게 맞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냥 딴 세상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고등재판부에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김건희가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영호라는 사람이랑 전화까지 합니다. 건진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라는 이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2년도 4월 7일 날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그때는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건진과 윤영호는 그때도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시켰대. 김건희가 지금 실세래.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가방을 준 거예요. 그렇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그 직후에는 청탁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탁이 없었으니까 무죄.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2022년도 7월 5일에도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갖다 주면서 그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되는 현안이 있는데 이거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한국이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 먹인 이 800만 원 넘는 샤넬 가방 없었으면 이 단계까지 올 수는 있습니까?
그거를 몰각하고서 모는 유죄 가위로 오리듯이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 재판부의 이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가방 이거는 진짜 저게 경험 법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이 부족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다면 미국 그 프로나 그런 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보면은 이 피고인이 그 살인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검사 주장이 그래요. 거기서 이제 검사 우인성 판사가 검사가 됐으면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백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야, 네가 범인 맞지? 네가 죽였지? 그러니까 갑자기 피의자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 나다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맥락을 그래 그러니까 이 아주 경험치기 부족한 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검사 일로 와봐. 야 이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에선 검사가 그렇게 질문하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립니다. 아, 그런 또 그건 자백이 아닙니다, 검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험치기라는 거 이런 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이런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를 우인성 부장은 못 봤습니까? 봤죠. 근데 그런 이렇게 쪼개듯이 가위로 오리듯이. 그러니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못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형무등급 춤을 입을 영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논평인데 도이치모터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맞아요. 예, 이게 또 윤석열 때 2024년 예, 당시 이창수 지검장 그래서 이거 무혐의 줬잖아요. 무혐의 줬고 예. 무혐의를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혐의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는데 무혐의를 줬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최근에는 지금 뭐 미국 유학 연수 중이라고 하는 검사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무 자기네들이 이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수사 보고서를 딱 만들어놨는데 너무 바투 붙어 있는 거야. 무혐의 이 브리핑을 하는 시점이랑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앞으로 좀 당기면 안 되겠어? 네, 가능합니다라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당할 때 울었다는 검사가 있어요. 왜 울었을까? 슬퍼서 울었을까요? 비참해서 울었을까? 아니요, 겁이 나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없앤 겁니다. 이건 특정 진영이 없앤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게 검찰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왜 몰각하고 못 봅니까? 안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공하고 어떻게 피해자 무혐의를 주면서 그 몇 시간 브리핑을 합니까? 혐의를 주고 기소할 때 몇 시간 브리핑하는 건 이해가 되죠. 공소유지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이런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안걸복걸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까? 이제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좀 뭐 감찰관님 늘 말씀하는 친정의 이제 좀 얘기긴 한데 조상원 사차장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이창수 지검장. 저는 제 개인적인 그 뭐 개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개인적인 이 사건 말이죠. 뭐 다른 사건 다 뭐 안 해도 좋은데 1특검, 2특검, 3특검, 4특검, 5특검, 6특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이 관련자들은 수사해가지고 반드시 응징을 하고 검찰이 나중에 좀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꽤 길 것 같은데 검찰이 뭐 잘못한 게 한둘이겠습니까? 한둘이겠습니까만은 뭐 잘못한 거 많겠죠. 근데 이 사건만큼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던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뭐 밝혀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이 사건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게 1특검, 2특검, 4특검 당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 김건희 씨를 수사해야 된다는 뭐 이원석 총장이나 이런 수사팀이 있으니까 그 수사팀을 해체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근데 명품백에 대해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도이치 최소한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도이치모터스는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 왜 총장이 지휘권이 없었어요? 그거는 예전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사건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 해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총장 지휘권이 없어요. 그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일 때만 지휘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죠, 가족이니까. 예, 그 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이원석 총장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석을 해서 이원석 총장도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긴밀히 소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 당시에 수사팀이 다 해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용산에 관여가. 근데 이원석 총장까지 미치는 건 진짜 코미디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피제도로 만들어.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석 총장은 엄중하게 조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예. 최소한 국민적 의혹이 없게 깨끗하게 조사를 하고 마치고 떨고 가자라는 주장인데 그런 지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윤석열 씨 때 배제된 걸 주장하고 박성재 장관이 저는 뭐 검사 이 지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기 때문에 지휘권 발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회복시켜 줄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 그런 사람이 김한빵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더 열받아. 아까의 눈물. 김한빵한테 전화 받아갖고 본인이 그 내용 파악한다고 네, 이런 네. 자료 받고 이랬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창수 검사장도 했던 말이 있고 조상원도 했던 말이 있는 건데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앞부분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우리가 조사 그러네요. 일정 이런 걸 막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명품백은 왜 조사했니?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명품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조사하러 간 김에 김 여사한테 혹시 이렇게 또 한 번 오시기 불편하시니 안가에 또 한 번 오시기 불편하시니 전화기도 맡겨놓고 불편하시니 혹시 명품백도 이게 한꺼번에 조사받으시랍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마지못하면서 조사받아야죠. 뭐 이렇게 조사하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대기하고 있던 명품백 조사팀 형사 일부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총장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 이런 논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죠. 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조사팀 두 사람들이 원래도 웬만하면 퇴직이 안 될 텐데 그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그 퇴직이 하려면은 박성재 장관 이런 허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는 그 새벽에 예. 수리해 버렸잖아요. 이런 모든 그 계획이나 이런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 이렇게 치욕스럽게 사건 처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 무죄가 났다면 수사팀이 거봐 무죄지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랬을 텐데 프로소는 난리 났죠. 예, 오늘 정확하게 유죄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도 확정이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응징해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가 걸리든 나중에 무슨 기술이 나오든 간에 이거는 증거를 확보해서라도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용산과 소통을 했으며 누가 이걸 최종적인 그 기획을 했는지를 밝혀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이건 정말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누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자들은 저는 검찰을 문 닫기 한 1번 역적은 물론 윤석열이겠지만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갑자기 열을 냈네요. 아니에요. 열었어요. 근데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본질이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당시 황제 수사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 검사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음. 이런 의견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당연하다고 너무 봐요. 파묘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법리 적용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덮지 못해 안달이 났던 모습들이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법 왜곡죄가 있었어요. 법률 소급이 안 되니까 문제지 네. 소급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맞아요. 될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 처음 계획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저는 말이죠 이 문자 이 휴대폰 말이죠 아이폰 17 신용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비번 풀고 과거에 있었던 휴대폰까지 다 줄 수 있어요. 진짜 쉽지 정말로 않은데 줄수 그러기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누군가가 아이폰 17 신용만 주신다면 저는 이거 줄수 감찰관님 있어요. 폰이 아이폰 17 줄만한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몇 개 얘기하지 않나? 범죄를 안 저지르니까. 아 여기 뭐 이렇게 뭐 새 사진도 많고 그런데 새를 좋아하시면 좀 솔깃할 수는 있겠네. 저는 이거 전에 있던 직전 휴대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드릴 수 주겠다. 있어요. 그만큼 청렴하게 살았다. 그 근데 청렴한 그 게 사람들 아니라- 절대 안 줄 겁니다. 이게 뭐 참나. 근데 요거는 검찰이 해체되더라도 별개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당연해요. 이거 왜냐면 모르는 당연해요. 사람이 꽤 많아요. 예, 이게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 이게 바로잡히지 않고 가담했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과거 파묘하는 거 피곤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는 그냥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우리 후배들이 수사하고 누군가가 대한민국 기강을 바로 세울 때 야 과거에 이런데 유야무야 넘어가더라. 야 괜찮아. 권력의 눈치 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로 남아선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직업윤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의 눈치를 맞아요. 보고 권력의 시녀처럼 했다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정말 창피하고 스스로를 모멸적으로 만드는 행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죄가 필요한 건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쪽 오늘 변호인 쪽이 마지막에 뭐 일부 정황들 확대해서 간다 이러면서 이제 대법원 당연히 상고할 거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마지막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판? 아니 뭐 대법원에서 쟁점은 당연히 특검에서도 명태균 씨 부분은 그 당연히 상고해야 됩니다. 이게 무죄는 저는 저 무죄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뭐 계약이 뭐 없다라고 얘기한 1심의 판단 뭐 계약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말을 살짝 바꿨을 뿐이지 네. 1심의 논리가 그대로 뭐 유지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면서 이게 아무런 재산적 가치도 없고 저쪽에서 이게 뭔가 그 경제적인 이익이라던가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란 자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이게 뭔가 저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없이 건네준 것일까? 그렇죠. 그거 아니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그걸 받으면서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건데 나한테도 보내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보면은 뭔가 이게 좀 더 가치가 있고 윤석열 씨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모양이 되게 하려고 약간씩 뭐 바꾸기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이랬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현행법 하에서 이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면 법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와 같은 그런 식으로 그쵸. 후보자에게 접근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명태균 씨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면은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게 대법원 네, 판례 나와버리면 큰일 진짜로. 나네요. 예,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다 나 이렇게 원래 저 언론사랑 그쵸.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론조사 일정이 있어. 맞네요. 그래 계속 주면서 맞네요. 도와주고 후보님 이번에 이렇고 판세. 그러니까 이렇고 윤석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주는 척하면서 네. 윤석열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윤석열 씨한테 가가지고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해석도 해주고 뭔가 듣고 설깃하게 만들어주고 용기라도 북돋아주고 뭔가 옆에서 참모 비슷한 노릇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행위가 그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장대민 봤을 때 맞아요.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선 더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대법원의 판시로 남으면 해도 된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죠. 정치권에. 그죠. 그러면 이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에 가장 강력한 건 정례 여론조사를 돌려서 언론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 부분은 다 공표가 거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공표된 거 가져가서 딜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해가지고 비공표도 갖다 줬고 그리고 이 완전히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게 마치 뭐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온전히 간 건 3개에 불과해. 아니요, 3개에 불과한 게 아니라 3개나 되는 거예요. 그 비용 들여가지고 언론사 이런 거 무관하게 자기는 왜냐면 여론조사 한 번 돌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니까. 엄청나죠. 근데 3번밖에 안 되네. 뭐 58차례 중에 3번? 뭐 이게 뭐가 큰 문제인데 아니요. 이게 문제면 이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게 재판부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공한 거는 단순한 무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및 그에 대한 분석과 관련돼서 그 후보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신용을 한 거거든요. 네. 일종의 컨설팅. 그러려면 이제 공소장 그 공소 사실 약간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판사가 충분하게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 없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죄 판결을 해버린다. 명태균 씨가 분명히 제공한 거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전체를 정치자금법에서 뭐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뭐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어쨌든 만약에 이거 무죄 난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 굽히지 않는 정의 가려진